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오늘 자정에 만료되는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이 법정에 섭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앞두고 앞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와 혁신도시 악취 해결이 선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신공항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길 전북에서 바라고 있지만 선정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요금 인상 여론에 밀려 무산된 광역 상수원 도입을 다시 추진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오늘 자정으로 만료됩니다. 검찰 수사도 일단락됐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등이 법정에 섭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 2월 경선을 앞두고 잼버리 유치 등 홍보 동영상 주소가 담긴 문자 메시지 40만 통가량을 도민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고 다음 달 18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TV토론회에서 직원들의 인사 만족도가 90%를 넘나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문제가 됐는데 실제 설문 결과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더한 응답률이 69%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두고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차례 재판을 치르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황 군수는 농협조합장 시절 친구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배임 전과에 대해 조합 대표로서 부득이하게 책임을 진 것뿐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친목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해 7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이항로 진안 군수는 최근 선물 살포 의혹이 불거지며 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공범이 기소되며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송 지사를 비롯해 모두 13명을 수사선상에 올린 검찰은 기소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장들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관련 전북 지역 선거사범은 모두 308명. 이 가운데 검찰은 구속기소 2명을 포함해 154명을 재판에 붙였습니다. 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인물 중 중도 낙마자가 나올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는 전라북도의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착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 악취 문제도 골칫거리여서 풀어야 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한 용역은 모두 575억 9천만 원. 이 가운데 전북업체가 계약한 건 2억 7천만 원으로 0.5%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제한이 없는 조달청 의뢰 계약이라지만 10개 기관이 발주한 1,020억 원의 용역 가운데 지역업체 계약분은 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둔 만큼 아직은 미흡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상생 발전과 소통 창구 역할을 위해 구성된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지역업체의 참여 보장을 위한 전북 도 차원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외신과 보수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졌지만 악취 문제 역시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혁신도시의 외연을 넓히고 인접한 김제 용지에 축사와 축산 분뇨시설을 이전하거나 폐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시즌2 계획하에 이전 부지와 폐업 보상 비용을 확보한다면 축산농가는 충분히 하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지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이 넘은 상황. 하지만 혁신도시의 파급 효과를 키우고 추가 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멉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정부는 각 시도의 대형 공공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신공항이 최우선적으로 포함되길 바라고 있는데
선정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공공사업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이른바 예타를 통과해야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대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연내에 일단 선정하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신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타 면제 사업 발표가 애초 계획과 다르게 해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역 안배 같은 선정 기준을 두고 선정 작업이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전북에서는 3개 사업의 면제를 신청했는데 1순위 사업인 새만금 신공항의 예타 면제에 차질을 줄까 걱정입니다. 문제는 각 시도가 2개 내지 3개의 사업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도를 특별하게 많이 해주고 어느 도는 전혀 안 해주고 이제 이런 고민이 지금 있는 겁니다. 특히 정부는 새 예산안에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비를 담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예비비에서 쓰기로 했을 뿐입니다. 예타 면제가 안 된다면 신공항 조성 절차는 늦어지고 2023년 잼버리 전 완공은 힘들게 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용재 분양률이 41%로 올해 목표한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입주 의향이 높은 9개 업체와 분양 계약을 맺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현재 식품 클러스터 산업용재를 분양받은 업체는 63곳으로 19곳이 공장을 준공했고 8곳이 공사 중이며 24곳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북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각 분야 전문가들은 민선 7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한국GM 군산공장 후속 대응을 꼽았습니다. 이어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선택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정책 10대 아젠다와 30대 추진 과제를 선정해 전라북도에 제시했습니다. 익산시가 광역상수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엔 요금이 오른다는 여론에 밀려서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익산시가 주민 부담을 더는 방안까지 제시하며 광역상수원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죽은 고산면 오보에서 익산시 신흥정수장까지 이어지는 수로입니다. 익산시는 농업용수인 오보물을 정수해 주민 28만 명 가운데 53%인 15만 명에게 수돗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보 대신에 광역상수원인 용담댐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원 도입은 지난 2014년 이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요금 인상이라는 벽을 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신흥정수장을 이용해 수돗물을 공급받을 경우 톤당 217원을 부담하지만 광역상수원은 톤당 413원으로 더 비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오보에서 신흥정수장까지 38km 수로가 개방형이어서 수질 오염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도 광역 상수도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광역 상수원 도입에 따른 요금 인상 부담은 시가 보조해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일반 예산으로 2, 3년 동안은 부담을 해주면 월에 20톤을 쓰더라도 한 2,500원 정도 인상 요인밖에 없다. 그래서 시민들의 큰 부담이 없고 5년째 이어진 해묵은 광역 상수원 사업. 이번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달아났다가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오늘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김제 스파일스쿨 부장 확장 과정에서 교육청 부지를 넘기는 등 편의를 봐주고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 생활을 하며 여러 불법을 저지른 만큼 다음 주에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뢰 혐의를 인정한 최 전 교육감은 도피와 관련된 조사에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일부 출연기관과 공기업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2%를 지키고 있지만 남원의료원은 1.61%에 불과하고 자동차 융합기술원과 생물산업진흥원, 문화관광재단은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교육청의 경우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3억 2천여만 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전북의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북의 출생아 수는 17,228명이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11,348명으로 10년 만에 34%나 줄었습니다. 14개 시군에선 무주와 장수의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50% 이상 줄었습니다. 이 기간 합계 출산율은 1.38명에서 1.1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 성탄절을 앞두고 1년 만에 다시 전북을 찾습니다. 가수 장은숙은 데뷔 40주년을 맞아 전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무대에 오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매혹적이고 깊이 있는 음색이 공연장에 울려 퍼집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 성탄절을 앞두고 1년 만에 다시 전북을 찾습니다. 지난해 전주에 이어 올해는 익산에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성탄절 선물을 전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최고의 재즈 뮤지션들로 구성된 웅산 프로젝트 밴드와 함께 완벽한 앙상블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는 가수 장은숙이 소상공인을 위한 사랑 나눔 콘서트 무대에 오릅니다. 데뷔 40주년을 맞은 장은숙은 한국의 보니 타일러라 불리며 깊은 울림이 담긴 목소리를 뽐냅니다. 가요와 재즈, 올드팝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 세계가 기대됩니다. 춤을 춰요 못 잊어 이런 저의 그 노래만이 아닌 또 어떤 색다른 장르로 어떤 남의 노래라든가 또 어떤 팝송 또 혹은 또 락으로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수천 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사진 동호회 사진 배틀이 세 번째 전라북도 회원전을 갖습니다. 풍경과 인물, 다큐 등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의 작품들이 이번 일요일까지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우선 쓰레기와 관련된 현장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고 365일 광고물팀을 가동해 난립해 있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동식 단속반을 배치해서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16개 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학생과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발전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군산대학교는 고등교육 육성과 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종합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공표했습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제41회 전북애향대상 증정식이 오늘 전주 루인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증정식에서는 이승우 군장대 총장이 애향대상을, 임숙현 영생당 한약방 대표와 김경주 우석대 명예교수가 애향본상, 이정 정의수산 대표가 법인 특별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가 오늘 전주 풍남호텔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30주년 연혁 보고와 감사패 수여, 한부모 가정 후원금 전달, 축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1988년 문을 연 전주지부는 법률 구조 사업과 가족법 개정운동,
가정문제 예방 사업 등을 해왔습니다. 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다녀갔습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오늘 아침 완주군 용진읍 민원실 앞에 20kg 쌀 30가마니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성자의 이름이 없는 편지에는 어려운 이웃을 챙겨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익명의 독재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 완주에 쌀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익산시에 500만 원, 고창군과 부안군에 각각 300만 원 등 모두 1,1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문건설협회 김태경 회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전문건설인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박판에서 다투다 불을 내 지인을 숨지게 한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정읍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60살 윤모 씨와 45살 손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정읍시 신태인읍 한 주택에서 도박을 하던 중 불을 내고 달아나 불을 끄려던 50살 정 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전부터 대부분 지역에 약한 눈이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4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